결국은 섹터 비중 자체,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통신서비스 네트워크 장비 담당 김홍식입니다. 예, 오늘 또 한 달 만에 통신서비스하고 네트워크 장비 주제로 저희 또 실적 발표 다 끝났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붙인 것처럼 이제 LG 플러스 저점에 사자는 얘기를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통신서비스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약간 톤을 다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 가서 다시 보자는 느낌으로 KT하고 SKT를 말씀드리고 있고, 장비주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사자는 얘기를 7월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요. 통신 서비스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도 보면 상고 하저 현상이 저희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전년도 배당과 그 다음에 1분기 실적 앞두고 연간 전망 자체가 주가를 거의 좌우를 했다. 그래서 제가 통신주는 EPS보다도 DPS가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관점에서 과거의 맥락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년도의 DPS의 확정치와 그 다음에 그 올해의 DPS의 이제 전체적인 추정치가 시가총액을 거의 결정하는 그림이 상반기에 나타나다가 그 추세가 가는 거를 확인하게 되면 사실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사실 하반기에 주가는 큰 움직임이 없이 그냥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면 통신 서비스가 배당주라는 이유로 가을에 보통 주가 강세가 나타날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최근 패턴은 약간 다르다는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비슷한 그림이 나타날 거로 판단하고 있지만, 저희는 조금 더 길게 보면 내년도에도 비슷한 패턴이 이어진다. 그래서 작년, 올해, 내년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처럼 저희가 여전히 싸지만 이 저평가 해소는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기대할 수 있을 거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3분기, 4분기 전체적인 실적 전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절적인 특성을 보게 되면 3분기에서 4분기까지는 이익 감소가 좀 불가피하고요. 다시 내년도 1분기에 올해 1분기 실적을 뛰어넘는 역대급 실적을 낼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영업비용에 대한 트렌드, 대체적으로 또 KT의 영업비용에 대한 트렌드를 갖다가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비슷한 패턴이죠. 그래서 사실 SKT나 U+도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U+만 1분기, 2분기에 기저효과가 좀 다르기 때문에 3분기 쪽이 좋을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KT하고 SKT는 현실적으로 3분기, 4분기 가면서 QOQ로 이익이 떨어진 건 불가피합니다. 다만 작년도 하반기 대비 실적은 개선 추세는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실적 기대감, 배당 증가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3분기를 가서 보게 되면 결국은 U+ 정도만 저희가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거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 KT나 SKT, 특히 KT를 저희가 4,200억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최근에 인건비에 대한 상승폭을 감안해서 보면 아직 임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 과거 트렌드보다는 조금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는 4,000억이 안 되는 쪽으로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U+는 3,000억에 육박한 실적을 내면서 사실 3사 중에서 유일하게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DPS에 걸맞는 주가가 KT처럼 형성이 된다고 보면 대략 한 15,000원 정도, 그래서 업사이드 한 20% 정도 설명드리고 있고요. 중간 요금제 자체도 사실은 조금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별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에 6만원대 초반에 차라리 30기가 정도로 SKT가 내놓은 게 오히려 노이즈를 좀 줄이는 효과가 있었을 텐데, 공교롭게 KT는 비슷하게 나왔지만요, 월 59,000원에 24기가로 나온 게 오히려 노이즈를 만드는 요소가 될 것 같고, 아마 국감 때까지는 규제 환경 자체에 대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좀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상황으로 당분간은 시장이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트워크 장비 쪽으로 오늘은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타이틀은 28은 있고 3기 걸치대역을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최근에 보면 20년 동안 주파수를 받아놓고 제대로 활용 못한 게 몇 번의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번 28기가hertz가 대표적인 거고요.
과거에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KT의 900MHz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이제 LG 플러스 2.1GHz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긴 있지만 아주 희귀한 케이스고, 전체적으로 28GHz를 저희가 주파수를 받아놨지만 투자를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잘 아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장비의 기술이 아직은 못 쫓았기 때문인데, 이거를 가지고 향후에 3GHz, 4GHz 갖고 있는 주파수 자체가 계속적으로 투자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 것 자체는 이제는 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 주파수는 건설사의 땅과 비슷한 개념이어서 사실은 놀리면 놀릴수록 손해인 거죠. 근데 이 주파수를 28GHz처럼 계속 묵혀둔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아니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대략적인 윤곽이 나타났지만 저희가 커버하는 회사들의 실적은 대폭 개선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지국 업체들의 실적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들 기준으로 보면 결국은 미국에 기반한다고 보는데, 특히 시밴드라고 하는 3.7GHz 그 전초로 보게 되면 중대역 주파수에 투자가 재개됨으로써 이에 대한 수혜가 집중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3분기, 4분기 가면서 좀 더 도드라지게 추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로 보면 미국은 이제 7월 달부터 제 예상대로 본궤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희망적인 소식은 내년도로 기대했던 인도 관련된 수주 소식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LTE에서 리라이언스 지오이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5G까지 아직 성과는 못 나왔었는데, 이제 고맙게도 이제 파티가 5G 벤더에 이제 삼성이 선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는 미국 플러스 일본, 그 다음에 내년에는 여기에 플러스로 인도와 그 다음에 유럽이 가세가 돼야 실제로 장비회사들의 장기적인 실적이 설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인도주가 주파수 경매가 끝나자마자 벤더 설정이 있고 추가적으로 아웃소싱 관련된 업체 선정까지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업체들의 수혜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파급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 자체도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기별 영업이익 트렌드를 저희가 이제 제가 커버한 회사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 2분기 때 많이 이제 회복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매출액 자체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커버는 하지 않지만 제가 이제 보통 상위 12개사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 12개사 기준으로 봐도 실제로 1분기의 적자에서 2분기 때 흑자로 이제 턴이 됐고요. 많은 업체들 실적이 개선됐죠. 그래서 아직은 기주국 업체들까지 파생이 덜 됐지만 실적도 이미 많이 좋아졌고 결국 미국 수출에 기반한다는 거를 계속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지금은 5G 섹터 자체의 비중 확대가 더 유효하다는 말씀드리고 있고, 저희가 아직까지 실적이 턴하는데 가장 늦게 턴할 거라고 예상한 KMW 자체도 실제로 이번 2분기 때도 적자를 냈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선반향해서 빠지기보다는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좀 보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KMW는 이제 선행하는 느낌이 될 거고, HFR이나 솔리드 같은 경우는 후행하는 느낌을 가질 거로 저희는 시장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HFR 주주들이나 솔리드 주주는 약간 짜증내는 그림이 될 거고, KMW 주주 입장에서 왜 이렇게 빨리 주가가 움직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결국은 섹터 비중 자체, 그 다음에 디커플링보다는 커플링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실적에 대해서 좀 더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시기에는 여전히 저희가 커버하는 4개 회사 인빌딩 장비 업체가 좀 더 투자하기는 수월할 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RFHC, 이노와이어, HFR 위주로 지속적인 비중 확대를 추천드리겠지만, 나머지 장비 회사들도 서서히 관심을 높여야 될 시점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